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의 힘이 되는 좋은 글귀로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인데요.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날 때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네, 정말 그렇죠. 사람의 외모나 경제력으로 귀하고 천하고를 따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말만 앞세우지 않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행동,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주셨나요? 예, 올해가 2020년도가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32회 이제 동경 도쿄 올림픽이 올해 7월 24일서부터 8월 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진천에서, 이천에서, 태릉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올림픽을 바라보고 연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한약, 스포츠 한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음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한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제로서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입증된 스포츠 한의학, 스포츠 코리안 메디슨에 대해서 오늘은 미니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포츠 한약은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새롭게 좀 정리된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신생 융합 학문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 한약의 정의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의학적 방법들, 예를 들어서 침, 뜸, 부항, 한약, 추나 뭐 이런 이제 주요한 한의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스포츠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상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에 이렇게 돕는, 재활을 돕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이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포츠 한약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들렸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운동선수들 나왔을 때 뭐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는 그런 장면들은 상당히 많이 봤던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운동 선수분들 포함해가지고 생활 스포츠, 생활 체육이 요새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뭐 이렇게 스포츠, 뭐 생활 체육 하다가 뭐 삐기도 하고 허리 다치기도 하고 어깨 막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좁은 의미의 스포츠 한의학에 대해서만 말씀을 잠깐 정의로 써드렸었는데 조금 넓은 의미, 이게 이제 한 40년 정도 된 신생 융합 학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동 생리학이라든지 운동 역학
의학이라든지 운동 치료학,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선 영양학이라든지 생화학 같은 것들도 같이 결합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선수들의 부상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아까 네. 제가 부상을 예방치료 재활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좁게 정의를 한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나아가서는 운동과 관련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들은 운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운동을 극단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네. 대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한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스포츠 한약의 분야다. 이렇게 일단 넓게 정의를 좀 해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좀 이렇게 신생 학문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40년 동안 많이 학문적인 업적이 축적이 되고 과학적인 성과들도 이제 많이 완비가 됐지만 네. 조금 더 이제 나아갈 부분이 아직도 많은 분야이긴 한데 스포츠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종목들마다 거기에 맞는 부상의 형태들이 당연히 다양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다변화된 그런 부상들의 각각의 맞춤형 매뉴얼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스포츠 한의학의 주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운동 능력을 향상하고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이제 한약들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연구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스포츠 선수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좌, 그러니까 삐는 거죠. 삐거나 아니면 뭐 요통이라든지 뭐 무릎을 다친다든지 뭐 타박상, 근육경련 이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운동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침치료, 응급치료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런 것도 스포츠 한약의 분야일 뿐만 아니고 체급별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권투라든지 네. 레슬링이라든지 유도 이거 다 체급별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경기에 나서기 전에 신경 쓰는 게 체중 감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의존성 없고 내성 없고 부작용이 없고 도핑에도 문제 없는 그런 이제 스포츠 한약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방 다이어트 분야도 사실은 스포츠 한약의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신적인 안정, 그러니까 심신 안정, 스트레스 조절,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양궁 같은 종목이라든지 네. 바둑도 스포츠잖아요. 아, 그렇죠. 바둑도 스포츠고 양궁도 스포츠인데 이게 이제 힘을 겨루기보다는 이게 정신적인 집중력, 네. 어떤 이제 마음의 평안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의존성이 없는 방식으로 심신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한약들을 활용해서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스포츠 한의학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의학에서 다루던 뭐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뭐 아니면 체중 조절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을 스포츠 분야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적용을 한다. 뭐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정리를 해볼 종목별로 수. 네. 이렇게 종목별로 그 부상의 형태라든지 쓰임새가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맞춤형으로 적용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포츠 의학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것과의 차이점도 있을까요? 예, 스포츠 한의학과 스포츠 의학을 뭐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저는 이제 한의사이다 보니까 삼무다. 세 가지가 없다. 한 스포츠 한의학 분야는 뭐냐면 네. 부작용이 없다. 그다음에 도핑의 위험성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일단 약간 좀 차별화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의학적인 치료적인 방법들, 수단들이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어떤 네.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의 제일 특징적인 면모는 사실은 맞춤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부상들도 똑같은 종목의 똑같은 부상들이라 할지라도 선수들마다 그 양상들이 다 다릅니다. 네. 심각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심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 의학하고 스포츠 한의학의 좀 차별화된 요소. 그건 사실은 한의학과 의학의 차별화된 요소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산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작용 그리고 도핑 위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예, 스포츠 한의학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모르셨던 분들도 네.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했던 아주 극적인 사례를 몇 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에 리우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리우 올림픽에서조차도 또 금메달을 따가지고 개인 통상 19번째 금메달을 딴
어마어마한 기록의 네. 수영 황제가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죠. 네. 마이클 펠프스가 본인이 부항 매니아라고 하면서 시합에 나가기 전에 부항을 하고 시합에 나간 다음에 근피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항을 해가지고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을 하는데 네.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수영을 하는 도중에 잡힌 그 카메라가 실제로 이렇게 잡혔나요? 실제로 이렇게 어깨 주위에 부항 자국이 빨갛게 돼 있는 것들이 저거 뭐냐라고. 그 수영장이 아니라 주로 목욕탕에서 볼 수 있는 사우나에서 장면들인데.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 네. 아무튼 거기에 부항 자국이 막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아니 마이클 펠프스 같은 세계 탑 레벨의 네. 선수가 하는 어떤 한의학적인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집중력과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둑이 아까 제가 스포츠의 네. 한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바둑의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출전했던 분이 그 유명한 네,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김윤영이라고 또 이제 여자 선수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국 중에 카메라가 잡혔는데 네. 머리에 침을 꽂고 대국을 하는 장면이 잡혔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아니 저거 뭐냐, 침 안 빼고 나온 거 아니야? 네. 머리 아파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머리에 침 꽂았다가 안 빼고 출전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 중에 집중력을 좀 향상시키고 많이 신경 쓰면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을 꽂고 대국을 했던. 내가 몸이 아파가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사실은 침이 긴장 완화라든지 이렇게 주의 집중력을 좀 개선하는 임상적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지금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을 꽂고 뭐 막 이렇게 뛰면서 하는 건 침을 꽂고 할 수 없지만 바둑은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꽂고 했었던 장면이 또 이제 우리나라 국민분들한테도 그 침을 꽂고도 바둑을 둘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또 모든 국민분들이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착지를 네.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트리플 점프인가요? 뭐 네. 그런 것들을 하는 트리플 과정에서 악셀. 트리플 악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이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허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척추 부상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척추에 그러니까 요통을 너무 많이 호소를 해가지고 추나요법하고 침치료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결국 이제 금메달도 땄던 그런 것도 이제 스포츠 한의학에 기여했던 부분이고 박지성 선수도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 굉장히 허리 부상하고 무릎 부상 많이 이렇게 태클도 당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스포츠 한의학적인 치료 뭐 침이든지 뜸이든지 부항 그리고 척추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이제 추나요법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로 컨트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은밀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기사로 다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골프로 이제 이렇게 네. 세계를 제패했었던 최경주 선수 얘기도 마찬가지였었죠. 어쨌든 요런 이제 아주 유명한 분들뿐이 아니고 그냥 아주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아직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상비군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열심히 한의학적인 치료, 스포츠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포츠 한의학이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국제 대회에서는 이미 인증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인증을 받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계기가 된 게 얼마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서도 88 서울올림픽서부터 사실은 스포츠 한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88 서울올림픽뿐이 아니고 사실 그 이전에 86 아시안게임 그리고 2002년도에 부산에서도 또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그리고 2011년도인가요? 대구에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도 있었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각종 국제 경기들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수분들의 건강뿐이 아니고 임원분들도 같이 오시죠. 그리고 뭐 이렇게 외국의 사절분들도 오시고 뭐 대통령도 오시고 막 이렇게 총리들도 오시고 많이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행원분들 그리고 경기 진행 요원분들 그리고 관람객분들이 갑자기 또 이제 문제가 되면 또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건강관리를 했던 측면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메디컬 커미션 분야가 네. 있습니다. 메디컬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침수를 포함한 스포츠 한의학이 공식적으로 글로벌한 국제 대회에서 이제 이렇게 루틴하게 네.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증을 받음으로써 스포츠 한의학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공인되게 된 계기가 됐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서울올림픽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올림픽까지도 우리나라에 개최한 대회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개최를 하는 대회에서도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파견돼 가지고 침술 치료, 부항 치료, 추나 치료, 한약 치료를 많이들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인증을 받아서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IOC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꼭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침 치료나 부항 치료에 대해서 뭐 실제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의학적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한약 치료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스포츠 음료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스포츠 한약도 있다라고 이제 제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맞춤 한약, 스포츠 한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코리안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라고 아주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저널인데 거기에서 몇 년 전에 엘리트 선수들의 한약 복용 실태와 도핑 안전성 검증이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도대체 얼마나 한약들을 먹고 이게 과연 안전한 거야? 도핑에 문제가 없는 거야? 갑자기 선수로 출전하게 됐을 때 문제가 뭐 메달 박탈 안 되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선수촌 입장, 관리하신 입장에서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수거를 해가지고 논문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선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한약 먹니? 왜 스포츠 한약을 먹니? 너네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제일 많이 나왔던 응답이 운동 후 피로 회복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폐기능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포츠 한약을 먹으면 한 1시간 뛰면 헉헉거릴 거를 한 1시간 반 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운동한 다음에 아까 제가 피로 회복 효과, 그러니까 체력이 보강됨으로써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강한 집중력과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설문조사 형태가 있었었고요. 사실은 이 논문 자체는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핑,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세계 반도핑 기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 공인 기구인데 네. 와다라고 해요. 월드 안티도핑 에이전시라고 네. 해가지고 와다에서 금지한 210종의 상시 복용 금지 약물이 있거든요. 금지 복용 약물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서울올림픽 얘기를 했는데 서울올림픽에서 100m 그 결승을 우리 MC께서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네.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벤 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수가 1등을 했는데 세계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는데 도핑에 걸려가지고 박탈이 돼가지고 칼 윌스가 이제 은메달 땄다 금메달을 따게 된, 그래서 이제 도핑의 위험성, 심각성 이제 전 세계 선수들이 다 알게 된 상황이었었는데 210종의 상시 금지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혹시 한약이 속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혀 그런 상시 금지 약물이 없었습니다. 210종에 네. 해당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었고, 오히려 이제 설문조사 결과 주로 이제 유도, 태권도, 축구, 농구, 뭐 배구, 뭐 요런 이제 종목들 선수들 228명을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했는데 전체 선수들의 한 82%가 운동 영양 보조물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약은 과연 몇 프로를 섭취하고 있었을까? 62.2%였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네. 선수들이 복용하는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먹는데 네. 그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이제 스포츠 한약이었다라고 나왔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210종의 상시 금지 약물 중에 하나도 문제가 돼 있지 않았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이제 안전성, 도핑 안전성이 확인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용 한약은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한 이렇게 개념인데 의료용 한약이 있고 네. 식품 한약이 있습니다. 의료용 한약은 처방 한약이라고도 하는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만 처방되는 네. 게 의료용 한약이고, 식품 한약은 그냥 뭐 시장에 가가지고 네. 그냥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식품 한약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약 먹고 문제가 됐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식품 한약의 문제고,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한 번도 한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처방된 의료용 한약이 도핑을 포함해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혹시나 오해가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생각을 정정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의료용 한약은 뭐냐, 처방 네. 한약은 뭐냐, 한의사 선생님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용 한약은 뭐가 다르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그 품질 검사를 합니다. 네. 아주 세세하게 까다롭게 품질 검사를 하는데 합격된 것들만
이렇게 한의사 스님들이 처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료용 한약은 사실은 위생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뭐 일반 식용 한약은 그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살 수 있는, 지게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팔리는 거죠. 사실은 관리가 좀 소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면은 책임을 오로지 선수나 감독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한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경기와 관련되어서 처방을 받게 되면 안전하기도 하거니와 책임으로부터 면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처방 한약의 형태로, 의료용 한약의 형태로 복용을 하시는 게 선수분들의 안전성이 높아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전문 한의사분께 처방받은 한약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10종의 상시금지 약제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약 공정서에 등재된 한약들만 한의사 스님들이 처방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그 한국 도핑방지위원회라고, 아까 제가 와다는 전 세계 월드였고 이건 코리안인데 카다가 있습니다. 코리아라서 카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한약재 성분 분석을 해놓은 도핑 관련된 물질 연구 보고서가 이미 홈페이지에 실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도핑 금지 성분, 상시 금지 약물은 아니지만 210종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지만 경기 중이나 아니면 경기 바로 직전에는 좀 삼가하거나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약재를 4개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4개 중에서 사실은 제일 좀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약재가 마황이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마황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황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처방에 굉장히 많이 처방이 되고 2000년 된 처방이에요, 약재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데 요것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마황은 에페드린 성분이 1,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에페드린 성분이 상시금지 약재는 아니어도 경기 중에는 제한해야 될 품목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이게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많이 써요. 비염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어쨌든 감기를 이기기 위한 처방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경기를 얼마 후에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한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그거를 빼고 처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에페드린, 마황에 들어있는 1, 2% 에페드린에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마황에 들어있는 에페드린이 반이 없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완전히 몸에서 없어지는, 완전 소실되는 시간은 반감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시간에서 60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야 되는. 그렇죠. 보통 한 3일 정도만 지나면은 거의 다 빠진다. 그런데 이제 늘 먹었던 경우가 있었다면, 오래 먹었던 경우가 있었다면 혹시나 잔류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경기를 앞두고 한 넉넉하게 6, 7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혀 도핑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인이라고 하는 약재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까는 마왕은 에페드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이제 마인 같은 경우는 THC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고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요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마인은 변비약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도핑에 문제가 없는 걸로 또 일본에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의는 해야 되긴 하지만 많이 안 쓰지만 그런 이제 약재인데, 요거는 대부분 약용 마인은 이렇게 변비약으로 쓸 때에도 껍질을 벗긴 형태로 유통이 되거든요. 처방용 한약은. 근데 대부분 껍질에 요 THC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만 쓰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호미카하고 보두라고 하는 약재도 있는데, 그러니까 총 4개가 이제 좀 문제가 된다고 카다에 올라와 있는데, 호미카 보두는 저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이게 뭐죠? 이게 뭐 이렇게 진통제로도 쓰이고 위장약으로도 쓰이는데 옛날에 썼다이지 현재 이거를 쓰는 한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스트리키닌이라고 하는 게 1, 2% 들어가 있어요. 스트리키닌. 근데 그것도 이렇게 경기 중에는 써서는 좀 안 되는, 도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이 일부 들어 있는데 워낙 안 쓰니까 사실상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사실상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거는 마황 하나뿐인데, 대부분 넉넉하게 3, 4일 아니면 더 넉넉하게는 일주일 앞두고만 안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전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주의해야 될 약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될 약제는 아까 그 이제 4개 말고는 전혀 없는데 네. 이제 흔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우리 딸내미, 저도 이제 사실은 선수분들, 국가대표 선수분들 이렇게 처방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비군 친구들 포함해서 혹시 우리 애한테 아기가 너무 허약한 것 같아가지고 체력 훈련을 한다음에 너무 이렇게 깔아앉는 것 같아가지고 녹용 처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녹용은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공진단 처방을 그렇게 많이들 받으세요. 아, 그렇죠. 공진단에도 녹용도 들어있고 네. 사양도 들어있고 한데 그런 것들 문제가 없느냐 그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약, 공진단을 포함해서 녹용 보약을 포함해서 네. 좀 이따 제가 쭉 말씀을 드릴 뭐 십전 대보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쌍화탕이라든지 아니면 보중 익기탕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반적인 보약으로 체력 회복을 위해서 복용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실은 경기 중에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한 종목만 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빙상 경기 같은 걸 예를 들면은 1000m를 뛰고 그다음에 1500m를 뛰고 또 3000m를 뛰고 15000m를 뛰고 막 이러니까 네. 연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냥 전혀 도핑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꾸준하게 복용하라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한약은 결론적으로 매우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성이 보장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한 이해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응급 상황들이 사실 생기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응급 대처법도 한의학적으로 좀 볼 수가 있나요? 예, 그 많은 한의학적인 방법들이 응급 대처, 상해의 신속한 회복에 쓰여지고 있는데 저는 침 치료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침 치료, 한방차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선수들이 갑자기 이렇게 축구 경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종아리에 쥐 나가지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밖으로 옆으로 실려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는 쥐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모과차를 열심히 먹어라. 네. 왜냐면 이 모과가 석은 작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육을 풀어준다. 풀서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모과차를 평소에 충분히 먹고 네. 그러면서도 경기 중에 갑자기 뭐 선수들하고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든지 네. 무릎이 아프다든지 발목이 삐었다든지 이랬을 때 주축 선수, 핵심 선수면은 선수단 전체의 승패하고도 네. 관련이 되니까 감독들이 굉장히 마음 졸여하거든요. 근데 침 치료를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테이핑 요법을 또 하고 그다음에 부항 요법을 하면은 그리고 사열 요법 같은 걸 하면은 금방 이제 또 부상으로 아주 심한 경우를 빼고는 다시 또 복귀해가지고 경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 과학적 근거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13년도 논문입니다. SCI 저널에 실려 있는 그 논문인데 사실은 SCI도 등급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네. 최정상급 SCI 저널 중에 하나가 페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페인이라고 하는 아주 임팩트 팩터가 높은 네. 저널에 실린 논문에 보면은 급성적으로 허리가 아팠을 때 급성 요통인 경우에 있어서 침치료 환자분들하고 양방에 진통주사 맞은 환자분들을 비교 분석했어요. 똑같은 거의 통증의 심각도를 가졌었을 때. 근데 침치료군이 양방 그 진통주사를 맞았던 환자군에 비해서 통증 감소 효과가 무려 37.3%가 더 높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존성도 없고 약물 복용도 아닌 침치료 형태니까 굉장히 이렇게 허리 아픈 분들한테 있어서는 특히나 더 이렇게 응급 상황에 있어서 침치료를 추천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스포츠 한약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스포츠 한약들이 좀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스포츠 음료만 있는 게 아니고 스포츠 한약도 있다.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네.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효과성, 유효성. 우선 항스트레스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포츠 한약이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계피하고 오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라몬 같은 거 이렇게 네. 먹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좀 높은 정신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피차나 오미자차 같은 걸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내인성 테스토스테론의 증강 효과 이게 힘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약제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녹용하고 합계라고 하는 약제이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을 개선해가지고 체력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약제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황기하고 인삼입니다. 네. 그리고 항산화 능력
이 굉장히 효과가 밝혀진 대표적인 한약재 두 가지는 구기자하고 동충하초죠. 네. 그리고 5번째로 헤모글로빈 함량이 증강시키는 효과가 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당귀하고 숙지황, 네, 사물탕 제제에 많이 쓰이는 약재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고 좀 심장이 노고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심혈관 기능의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꼽자면 맹문동이라는 약재하고 보골지라는 약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추신경 흥분성을 좀 조절하는 효과가 밝혀진 대표적인 약재가 오가피라는 약재입니다. 네. 그리고 항산소 결핍. 왜냐하면 세포가 많이 운동을 하니까 네. 산소를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뇌도 마찬가지고 항산소 결핍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입증된 한약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삼칠근하고 메가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한 약재 하나하나를 네.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서부터는 처방을 좀 몇 개로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쌍화탕이에요. 요새 겨울철이고 막 이렇게 감기도 걸릴 것 같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좀 겁나고 네. 이렇게 뭔가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될 것 같고 체력도 회복시켜야 될 것 같고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한방차가 쌍화차이실 텐데 그렇죠. 쌍화차도 좋지만 쌍화탕은 더 좋습니다. 스포츠 한약으로서 이미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임상적인 효과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요. 조혈작용을 높인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생산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수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유영 시간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 있고 당연히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이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보중익기탕 같은 약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들 대상으로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근력, 그 다음에 민첩성, 유연성이 모두 향상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리고 환기량이 증가한다. 이런 이제 효과가 밝혀져 있고 네. 심박수하고 최대 심박수가 감소되는데 효과적이다. 너무 이렇게 심장이 마구 뛰지는 못하게 좀 덜하게 만든다. 좀 편안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근대 5종 선수들, 그러니까 네. 5가지 경기를 다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체력이 필요한 선수들 대상으로도 논문이 나와 있는데 역시 조혈 기능이 올라간다.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량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다. 그리고 여름철에 많이 먹는, 이번에 이제 하계 올림픽이니까 여름철에 네. 열리지 않습니까? 생맥산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 인삼맹문동 오미자라고 하는 그런 약재, 3가지 약재 처방인데 그 생맥산을 주어봤더니 역시 운동 수행 능력이 탁월하게 향상이 되는데 수영 선수들 대상으로 또 논문에서 유영 시간이 증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수영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있고 간 보호 효과가 또 입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약이 흔히 뭐 간에 안 좋다라고 흔한 말도 안 되는 속설이 네. 있는데 오히려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심박수를 좀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항산화 능력하고 운동성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뭐 체중 조절과 관련되어서 태권도 선수들 관련된 논문을 보면은 뭐 보중치수탕 같은 논문들이 있고 네. 뭐 청서익기탕,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서익기탕 같은 그런 약재로서 열을 좀 식히는 그런 처방들도 있고 그다음에 독활기생탕 같은 약 처방은 관절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발목, 고관절, 무릎 이제 관절들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바로 이 독활기생탕 같은 약재다, 처방이다. 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뼈 부러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운동하다가 이렇게 큰 태클을 걸리거나 축구 선수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도쿄올림픽 얼마 안 남았는데 나 대표 선수인데 내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를 어째?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접골탕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이 있어요. 골을 접하는. 그렇죠. 뼈를 이렇게 잇는다. 네. 이을 접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잇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냥 놔둬도 이어지거든요. 2배 빨리 잇는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특허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접골탕은 사실은 특허 한약이긴 한데 대표적인 약재가 구성 약재가 당귀하고 천궁입니다. 그러니까 당귀, 천궁, 녹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보기작용을 하는 인삼, 그다음에 만삼, 뭐 합한피, 아까 제가 보골지, 구기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조합되어 있는 특허 한약인 접골탕 같은 거를 복용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뼈가 붙는다. 그리고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처방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접골탕의 사실은 핵심적인 약재 중에 하나가 당귀인데 당귀에 대해서 연구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피를 잘 순환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뼈세포를 증식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파골세포의 분화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뼈를 잘 붙게 한다. 뼈를 좀 빨리 붙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한약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뼈 부러지신 분들은 열심히 좀 처방받으시면 신속한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느껴지는 느낌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제 입증이 되어 그렇죠.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제 부상을 급하게 당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스포츠 한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스포츠 한약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박하입니다. 박하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하가 어떤 도움이 되나요, 박사님? 예, 박하의 효능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하의 그 서식지 환경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박하의 효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네. 들판에서 자라는데 습기가 많은 들판에서 주로 자라고 잘 자라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 습기가 많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박하가 좀 이따 말씀드릴 코나 기관지 같은데 그리고 입에서 이렇게 점맥을 많이 분비를 시킴으로써 효능을 내거든요. 그건 하나씩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박하의 주성분은 멘톨이라고 하는 게 주성분인데 네. 혹시 MC께서 민트 초콜릿, 민트 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민트는 서양 박하입니다. 근데 서양 박하 민트보다는 요 멘톨 성분이 있는 우리 동양에서 나는 박하가 조금 더 약성이 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단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효능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아까 제가 촉촉함을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음식점 간 다음에 제일 많이 이렇게 후식 겸해서 계산하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유리병 안에 사탕이 있는데 대부분 박하사탕일 네. 겁니다. 그게 왜 박하사탕인고 하니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다 이걸 찾아보셨나 봐요. 그 효능하고 음식 먹은 뒤의 상황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첫 번째는 구취를 없앱니다. 아, 중요하죠. 그렇죠. 식사한 다음에 맛있게는 먹었는데 입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취 없애는, 그러니까 구창증이라고 이제 본초학 서적에 나와 있는데 구창증을 없앤다. 그리고 잇몸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멘톨의 효과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잇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니면 치아 사이에 있는 세균의 번식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흉협창민이라고 이제 본초학 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소화 잘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많이 먹고 포만감에 있지만 소화가 또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빨리 이렇게 좀 소화 흡수가 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분비를 증가시켜. 아까 제가 습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침분비를 좀 증강시킴으로써 소화가 좀 잘 되게 만든다. 세 번째가 머리를 맑게 합니다. 본초학 서적에는 청두목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두자, 눈 목자를 써가지고 머리와 눈을 시원하게 만든다, 상쾌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항스트레스 효과가 이미 입증이 돼 있다. 그리고 멘톨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그런 박하의 그런 세 가지 작용 염두에 두고 드시면 좋겠다. 사탕의 형태도 좋지만 제가 좀 이따 차 형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박하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코가 뻥 뚫리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아까 제가 멘톨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습지 환경 요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코에 대해서도 그 이렇게 비염 완화 효과가 아주 탁월해요. 비염 완화 효과. 그래서 박하의 향을 맡으면 일시적으로 코가 좀 뻥 뚫어지는데 네. 실제로 코 점막의 부종이나 염증 소견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코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기관지, 아까 제가 촉촉하게 한다고 그랬죠. 기관지에 점액 물질을 막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유해 물질들을 걸러내는 형태. 그래서 가래로 빨리 만들어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하차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박하차를 만들어서 드실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래 보통 차는 오래 우려서 많이 먹는 걸로 알고 계신데 박하는 오래 우리면 성분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후화 뒤늦게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끓인 다음에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후화를 해야지 더 멘톨 효과가 잘 드러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수유 중인 이렇게 모유 이렇게 어머님들 모유 수유 중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박하를 먹게 되면 요 멘톨 성분이 모유량을 좀 줄입니다. 그러니까 수유 중이신 분들은 박하차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박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LG 헬로비전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73, 네. 몸무게는 52, 네. 키는 150 정도. 아,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피부가 이렇게 가려우면은 예. 긁으면은 붉게 돼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굳이 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부드러운 부위로 이렇게 긁어도 이렇게 붓는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손톱 같은 걸로 건지러워요. 했었을 때? 건지러워서 예. 긁으면 붉게 올라오고 예, 또 이렇게 그러시군요. 스타킹이나 이런 거 신으면은 예. 거기가 막 다 부르켜요. 좀 압박이 돼 있는 상황이면은 피부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네. 예. 그게 언제서부터 그러셨을까요? 한 3, 4년? 3, 4년? 한 3년. 3년? 예. 이전에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음식물 드셨을 때 두드러기가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비염이 좀 오랫동안 심하셨거나 그래서 알러지 체질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바가 있으셨을까요? 그 비염이 좀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피부가 이렇게 가려워서 좀 긁으시는 게 문제로 전화를 주신 상황이신데요. 혹시 네. 그 가려움증이 한번 나타나면 지속되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시간 소요가 되어야 좀 자연관해가 될까요? 그냥 좀 놔두면은 그냥 괜찮은데 예.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서 약을 지어다가 먹는데 필요시만 먹으라 그러니까 예, 그때. 예.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요것 말고 또 혹시 뭐 피부와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으셨을까요? 네, 다리가 예. 자다가 땡기고 예. 요 무릎 밑으로가 시려요.
무릎 밑으로가 시리시다. 요거는 한 몇 년 정도 되셨던 증상일까요? 요거는 한참 됐어요. 한참 뭐 10년 이상. 예,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 그래 병원에서 그 다리가 시린 문제에 대해서도 진찰을 받아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았고 예. 한 3, 4년 전에 한약으로 예. 이제 제가 위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으로 지은 거를 한 6개월 먹고 나니까 예. 그 시린 게 많이 없어지고 줄어드셨고. 그러더니 예. 이제 다시 또 또 그러네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요. 제가 뭐 직접 진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전화로 주신 네. 이런 이제 간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추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일단 그 피부가 가려워서 이렇게 긁었을 때 이렇게 그 손톱 때문에 더 이제 가려움증이 야기가 되고 뭐 이렇게 네. 아주 오래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네. 이렇게 몇 년 전서부터 3, 4년 전부터 이게 증상이 나타나서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다리가 시린 증상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중간에 이제 한약을 드시고 환해 형태로 드시고 좀 많이 개선되는데 네. 다시 드러난 이런 이제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네. 일단 저는 당귀라고 아까 제가 이제 스포츠 한약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뼈세포 증식과 관련되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당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당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성분들한테 대단히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느냐 혈행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뼈를 빨리 붓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지만 피부를 네. 부드럽게 만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뼈와도 피부와도 같은 원리인데 그쪽으로 영양물질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뼈로 많이 보내면 뼈가 빨리 붓고 피부로 많이 보내면은 피부가 자윤되게 촉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다리가 시린 것과 관련되어서 대부분 이제 뭐 10년 이상 되신 경우라면 사실은 노인성 그런 이제 사지권랭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한약 처방이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쓰이는 저림 증상이 있으면 더 쓸만한 처방이 당귀 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입니다. 여기에도 처방에도 딱 주약이 당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려움증이 자주 반복이 되는 부분들을 피부가 좀 윤택하게 평상시에 만들어서 예방해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당귀차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다리가 시린 증상이 다시 재발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당귀차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예전에 그 위수술 받으시고 한약을 한 3, 4년 전에 복용을 하셨다. 환해 형태로 복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먹으니까 좀 나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땐 거의 95% 이상 이 환약에 당귀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 한의원을 가시던가 아니면 가까운 한의원 또 가셔가지고 당귀가 들어있는 적절한 한방 처방을 좀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일단 섭생을 더 도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당귀차 같은 것들 제품의 형태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일단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귀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주무시기 전에 잠깐 드시는 정도여야 할까요?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 한두 잔 매일매일 정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위에 뭐 무리가 가고 이런 전혀 부분도 그렇지 없는 않습니다. 거죠? 전혀 그렇지 않고 다만 좀 소음인 계통의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빼짝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당귀의 그 혈행순환이 좀 강한 그런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1, 2일 동안 변이 약간 묽어지는 부작용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부작용이. 네. 그 어머님 지금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귀차를 좀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네. 네. 딴 거는 첨가해서 먹으면 저는 이 다리가 시린 것과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당귀 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강을 조금 더 가미해서 드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강이요? 생강. 그러니까 생강하고 당귀를 이렇게 적절하게 5대5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약간 좀 매콤한 맛이 나긴 하겠지만 드시면은 상당히 좀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고 이런 다리 시림 증상. 근데 생강은 피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당귀를 좀 더 뭐 6대 4나 7대 3 정도로 하셔도 좋고 어쨌든 5대5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한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한방차도 설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차 복용하셔서 건강 도움 되시기를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